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거를 얘기해 보라고.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을 내세워서 그 뒤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성열 씨가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가 간다라고 판단해서 아니 112 신고해주세요. 여보세요. 포장마차에서 오랜만에 정말 떡볶이 먹는 기분입니다. 이게 매운맛인지 순한 맛인지 모르겠는데 매운맛 같은데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아요. 네, 이거 떡볶이집 아들로서 제가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떡볶이네요. 네. 아, 저희들이 맛없으면 항의는 떡볶이집 아들한테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 민주 진보정에 있는 시민분들이 정유현 씨, 우리 정유라 씨가 내민 손길을 한번 좀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지금 뭐를 내놨냐면 저 소매 그 저기 달린 거 시버리가 달린 나이롱으로 쫙 된 거 아무것도 없는 그걸 내놔 저기 감정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법 나왔거든요. 그냥 바꿔치기를 당 거예요. 다른 거로. 그래서 거기도 가봤어요 우리가 어제. 그래서 몇 점이나 했대 한 20점 했다 그래요. 그게 20점 이해는 저희 찔리니까 그걸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했어요. 다른 거로.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감정을 고입이 돼 있구나. 아 거기 가서 해서 우리가 거의 확인했고요. 정말 그럼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신는지 거기에 있던 거를 거다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스님이 사준 제품은 아니구나. 아니에요.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놀랬어. 그리고 그 저기 몽골레오 그 유명한 거거든요. 이태리에서 즐길 때 그 모델 입은 거 했는데 그거는 고무줄이 왜 고무줄을 세 개 네 개 쫙 넣으면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 아닌 다른 거. 거기가 그건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랑 해놓고요. 너무 웃기죠. 정말 나쁜 새끼들이네. 아 진짜 난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도둑질하는 강도도 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스스로 30년차 탐사 전문 기자라고 자청하는 기자의 신분으로 한 독지가로부터 무려 많게는 1억에 가까운 명품을 수수하고 순수한 독지가를 기망해 오랜 시간 동안 강진구 자신의 아들, 부인, 장모, 처제, 조카까지 동원해서 명품백과 명품 옷 등을 뜯어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지난 주말 26일 토요일 김용민 TV 그리고 시사따빠 TV의 공동 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었습니다. 이에 저희 열린공감 TV는 그동안 취재를 해온 증거들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오늘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독지가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명품을 수수했다라는 놀라운 내용의 보도가 나가자 강진구의 뉴탐사는 다음 10월 27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뉴탐사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과 음해성 폭로에 대한 입장. 뉴탐사는 지난 5개월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해왔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뉴탐사의 도덕성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공개될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 앞쪽에 한 두 문단 정도, 두 단락 정도를 명품 수수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뜬금없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끌어들여서 약 두 문단 정도를 완전히 다른 얘기로 물타기를 했습니다. 유탐사에서 그간 주장해온 내용 대부분은 이미 기성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뉴탐사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다음과 같이 또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수양 어머니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회장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임땡땡 씨는 태도를 돌연 바꾸었고 특히 쌍방울 옥상 생일 파티 보도 이후에는 강진구 기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협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자신과 가족들이 독지가로부터 약 억대에 이르는 명품을 수수받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강진구의 머리를 스쳐가듯이 들었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독지가가 실은 현재 여승이십니다. 스님이시고 과거에도 굉장히 큰 이제 그 암자와 절을 운영하기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운영했던 절에 왔던 한 그 불자 중에 한 명이 김성태 현 쌍방울 회장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네. 그 인연에 대해서 강진구와 강진구 부인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딱 캐치를 한 겁니다. 그것을 캐치를 해서 바로 김성태 회장과 독지가를 연결시켜서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도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서 독지가를 악마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복 후원자가 쌍방울 김성태의 수양 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진구 기자 가족을 상대로 한 공격 수위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탐사는 오늘 밤 김성태 양어머니가 밝힌 쌍방울 대북 송금의 진실을 예정대로 보도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복 후원자가 쌍방울 김성태의 수양 어머니. 자, 저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위에 보시면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 수정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분 전 수정됨. 처음에는 양복 후원자를 김성태의 양 어머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양 엄마와 수양 엄마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용어가 다릅니다. 예. 네. 양엄마로 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급하게 수정을 해서 수양 어머니라고 바꿨는데 그 아래쪽에 또 수양 어머니가 있는 것은 못 바꾼 거죠. 네, 양어머니가 놓친 있는 것 것을.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추종자들이 마치 쌍방울과 양복 후원자가 짜고 친 덫에 강진구가 걸렸다라는 듯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독지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독지가 분에게 뉴탐사 강진구 등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자신을 이용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해봤습니다. 독지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을 강진구가 주장하기를 김성태 회장이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다 들었어요. 정운 스님의 큰아들이고 양아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스님 입장은 어떠신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저 박대웅이가 내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 돼요. 주관이 바꿔냐면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강진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그 광물 사업이라는 거 그때에도 그 스토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광물 사업에 비하면 그게 8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규모가 그러니까 그걸 떼어넣어서 해주겠다고 했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떼어넣어서 해주겠다고 했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재명이가 거의 연결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쌍방울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보살한테. 응?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이쪽 진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 방송을 하면서 추리하는 것으로 방송하는 거냐? 사실관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만 밥 먹고 사는 거냐?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그럼 쌍방울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냐? 그럼 내가 누구 편 들은 거예요? 이재명 편 든 거잖아요. 그러고 싸웠어요. 근데 그놈이 지금 엉뚱한 소리. 자, 시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요, 2018년 12월에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2022년에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검찰이 기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재명 괴롭히기만 한 거였죠. 자, 그러다가 관련 이재명 대표와 여권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대선이 지난 후입니다. 지난 2024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수술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즉 혐의가 제3자 뇌물이라는 건데 검찰의 기소 시점이 지난 2024년 6월 10일입니다. 2024년 6월 12일 날 기소를 한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밀약 의혹으로 검찰이 사건을 엮어서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를 한 시점은 모두 대선이 끝난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1년 전, 2023년보다 1년 전인 2022년 3월에 당시 열린공감TV 양복을 후원했던 독지가가 2022년 8월에 강진구를 만나서 미래에 2023년에서 2024년 1, 2년 뒤에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이 문제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검찰이 엮을 것을 미리 이 독지가가 예견을 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진구 가족에 대한 명품 수수 사건을 2022년도에 2023년, 2024년도에 올 이재명과 쌍방울 사건을 엮어서 터뜨려야겠다라고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 후에 강진구의 김성태와 스님과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해서 심경을 좀 물어봤고요. 독지가에게. 김성태가 옷 사주라고 사주를 해서 옷을 사준가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독지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성태는 작년에 집도여서 윤 대통령 되고 난 그 후에 애국가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붙들려왔거든요. 작년 몇 월인지는 알아보면 알 거예요. 아마 나는 모르니까. 예예. 그랬는데 무슨 그 사람이 해서 도망가서 강진구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저기를 해서 옷을 해주라고 그러고 무슨 포섭을 일이 있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럼 강진구는 독지가가 자신에게 접근해서 마치 쌍방울 김성태를 보호하기 위해 음모를 벌였다. 즉 작전에 휘말리게 된 것이라는 듯이 추종자들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강진구와 그 가족은 독지가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명품백과 명품 옷을 수수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토요일 밝혀진 것들과 저희가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강진구의 부인이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강진구의 부인이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독지가에게 보내온 겁니다. 즉 독지가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강진구 부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의 사진을, 그러니까 그 명품을 입은 사진이죠. 그거를 찍어서 독지가에게 보내온 사진을 공개하는 겁니다. 강진구가 입고 있는 이 몽클레어 저게 약 300~400만 원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저거를 공개를 했더니만 합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또 강진구의 신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 집이 바로 강진구의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런 건데 안 입고 있는데. 네. 네네. 강진구의 장모입니다. 역시 같은 몽클레어를 입고 있네요. 이 사진은 강진구의 부인이 찍어서 독지가에게 보내온 겁니다. 강진구의 장모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장모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강진구의 부인입니다. 허경땡 씨인데요. 예, 강진구의 부인이 저렇게 자기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독지가에게 보내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장모와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여성이 바로 강진구의 처제. 네. 강진구의 처제 허경혜 씨입니다. 이 허경혜 씨는 제가 얼굴을 불러하지 않은 이유가 허경혜 씨는 이미 알려져 있는 스스로 자칭 언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은 최근까지도 덧탐사의 노조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고는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참석을 해서 끊임없이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현재 열린공감TV를 음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자가 바로 허경혜라는 사람이고요. 역시 몽클레어를 입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독지가에게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보내준 거고요.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저 허경혜 씨가 딸이 있습니다. 네. 그 딸까지도 이렇게 또 명품을 수수받아가지고 직접 셀카를 찍어서 독지가에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자, 허경혜 씨와 또 그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그 강진구의 이제 처제와 장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진구의 부인과 강진구의 아들입니다. 네. 저는 저 강진구의 부인과 아들을 실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구의 아들 참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본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저렇게 명품을 수수받아서 저게 버버리 스카프 같은데요. 저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저거를 사진을 찍어서 아들이 입고 있는 것도 네. 버버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쭉 그 독지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네. 저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명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이것들이 현재 강진구가 자신들의 집에서 직접 명품을 수수받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물품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독지가에게 보내준 겁니다. 태그도 아직 뜨지 않은 그런 명품들도 있고요. 강진구의 이제 외투도 있네요. 네, 뭐 샤넬도 있고. 아, 이건 또 구찌백인데요. 이것도 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예, 비싸더라고요. 저거를 네.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만 또 그 유탐사의 신도들은 가품이다, 네. 가짜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현재 저 진품에 대한 일련 번호와 영수증까지 다 첨부가 네, 다 돼서 확보가 오늘 돼 있습니다. 네. 확보가 돼서 고발이 됐습니다. 강진구 신도들이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루이비통 가방 역시도 현재 진짜 영수증과 함께 고발장에 접수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방도 많이 받았네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품들입니다. 루이비통 지갑도 3종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과 다 있는 앞에서 저 강진구가 입고 있는 저 키가 굉장히 난방이 네. 저게 굉장히 비싼 네, 난방이라면서요. 8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저 있습니다. 난방이 80만 원이에요. 네.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도무지 강진구 기자가 저럴 사람이라고 믿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이제 강진구의 부인이 직접 자신의 휴대폰을 명품 매장에 가서 구매한 이후에 그 구매처에서 보내준 휴대폰으로 보내준 영수증을 강진구 부인이 직접 촬영을 해서 독지가에게 보낸 겁니다. 241만 원짜리, 89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보내온 겁니다. 네? 자, 66만 원짜리. 요거는 또 아까 그 강진구가 기자회견하면서 몽클레어. 입었던 몽클레어 베트. 다 영수증을 그 강진구 부인이 독지가한테 보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287만 원짜리.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품입니까? 이게 어떻게 중고입니까? 중고를 저렇게 매장에서 팔면은 저거는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중고를 매장에서 팔면. 정용진 회장이 큰일 날 겁니다. 중고를 백화점에서 파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네. 끝으로 강진구가 4개월 전에 여러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품백 비올 수수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의 단순히 일회성 비리가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었던 고질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강진구가 저렇게 발언을 했던 4개월 전에도 저 강진구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 아들, 처제, 장모까지 모두 독지가로부터 억대에 가까운 명품백과 옷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전부가 고가 명품을 받고 있었던 그날 강진구가 김건희에 관련돼서 저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가 정말 기자가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증거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증거입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불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대를 하려니까 중국하고 대야 이제 이북하고 교섭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사무실을 냈던 거예요, 중국에. 그랬는데 얘가 경기도가 하등 상관없는 애예요. 회사가 서울에 있게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화영이를 사회이사로 쓰다 보니까 이화영이가 이거 저희 거쳤잖아요. 그다음에 그 뭐 도지사인가 뭐 했잖아요. 부지사 했지, 평화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물명을 던져가지고 이재명하고 그 연결이 된 것이 돼버렸지. 사실은 얼굴도 한번 본 일도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 이재명을. 예. 그럼요. 통화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저기 김성태가 얘기하는가 그렇게? 그럼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불리하게 되니까. 그게 진실이라고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흐름을. 원래 스토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맞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다 나왔어. 100년 전에. 스토리 사업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옥류관도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무슨 그걸 하려고 하는데 같이 업무상가에서 같이 하자고 왔다 이게 있었고요. 또 585개 벌써 저기 매장량을 제한을 해서도 선배가 뭐 김누구에게 김성태가 선 게 아니고 원래 했어서 같이 하자고 한다 그런 말도 다 나왔어요. 저기에 유튜브에 1년 전에 나온 거 이거는 내가 어디서 본 것도 알아요. 내가 어디서 본 것도 알아요. 내가 어디서 본 것도 알아요. 저기 김성태가 얘기하는가 그렇게? 그럼요. 알아요, 나는. 내가 어디서 본 것도 알아요. 내가 어디서 본 것도 알아요. 알아요. 근거를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 조국동에 만나서 그분 양복 선물 관련해서 제가 그분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방송을 뭘 근거로 명품을 받았다든지 우리 집사람이 명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저 방송하신 거예요? 공무원인 저희 교사가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기사 쓰지 말라?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명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거를 얘기해보라고. 거기 독지가 스님한테 뭐 수천만 원 상당 명품 가방과 명품 옷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명품인지 가품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아니, 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명품이든 가품이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전달 경위를 그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보시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제가 대답을 하시면 분명히 되잖아요. 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앞으로 그 사전 확인 안 하고 보도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받았어요.